자, 그러면은 2016년도 컨스트럭터 순위 예측 1등부터 11등을 전부 뽑아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어디 한번 폴씨부터 먼저 가보실까요? 어떻게 같이 한 번씩 쭉쭉 하나요? 아니면 1위씩, 2위씩 오케이. 하나요? 그러면 1위씩 서로 1위씩부터 이제 1, 2, 3 이렇게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 우승팀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네. 저는 일단 우승팀을 메르세데스로 오호호. 봤습니다. 저는 컨스트럭터 우승을 메르세데스가 가져갈 것이다. 네. 자, 폴씨는 그러면 저는 맥라렌으로 뽑았습니다. 여전히 맥라렌. 네. 여전히 여전히 그 맥라렌입니다. 견고한 그리고 커다란 육각형이 이 팀을 2026년도 좀 밀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2등이 맥라렌입니다. 저는 2등이 메르세데스거든요. 3등은 그러면 3등은 페라리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3등이 레드불. 오. 입니다. 오. 네. 3등이 레드불. 사유를 여쭤보자면? 저는 약간 밑에서부터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부터 그랬군요. 이렇게 채웠는데 네. 페라리랑 레드불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개인의 기량이 거의 사실 르클레르 선수나 해밀턴 선수 둘을 합산을 한 수치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하자르 선수가 정말 작년에 츠노다보다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네. 페라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나가지만 않는다면 한 3등 안에는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정도 변수까지 고려해서 순위를 짜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뭐 내일 세상이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라인업을 그냥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레드불이 페라리보다는 나을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폴 씨는 3위가 페라리고 4위가 레드불? 네. 4위가 레드불. 레드불이요? 아닙니다. 4위가? 4위가 윌리엄스. 윌리엄스. 아무리 베르스타펜, 그래, 베르스타펜 혼자 날려도 알본 사인츠 정도는 이제 같이 쌈싸 먹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 팬심이 들어간 선택이라고 물론입니다.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윌리엄스. 네. 저는 5위가 윌리엄스.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냐면 F1이 그렇게 막 하위권 팀이 1년 만에 막 3위권으로 올라오고 이런 적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럼 네. 6위. 6위는 전 에스턴 마틴. 5위가 레드불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6위가 에스턴 마틴. 네. 저는 6위를 아우디로 봤습니다. 오. 제가 밑에서부터 채웠기 때문에 네. 그냥 쓰다 보니까 남은 게 아우디였어. 밑에를. 밑에서부터 채우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냥 나머지를 보고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7위가. 네. 7위는 얼비입니다. 자, 7위가 하스. 이고 이고 8위는? 하스죠. 전 8위가 알핀입니다. 알핀에 꽤나 고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알핀한테 고점을 준 게 아니라 나머지 팀들한테 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난 밑에서부터 채웠다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네. 9위는? 9위는 아우디입니다. 저는 9위가 레이싱 불스. 오. 이고 10위가 그러면? 10위는 캐딜락. 제가 10위가 에스턴 마틴. 그리고 11위가? 네. 캐딜락. 저는 11위를 알핀을 줬습니다. 오히려 이 캐딜락이 사실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또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딱 봤었을 때, 그러니까 밑에서 봤었을 때 가장 꼴찌가 올리는 팀이 캐딜락이라는 건 좀 부정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에스턴 마틴,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좀 굉장히 암울해 보인다. 라는 점이 있고, 기대가 클수록 시즌 초반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턴 마틴이 지금 만약에 시즌 초반부터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런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할 기회도 없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게다가 혼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믿음이 제가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RB는 로슨 선수의 업사이드도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린드블라드 선수가 과연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선수가 올해 F1에 처음 들어오는데 규정 변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새로 F1을 시작하는데 규정 변화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처음부터 적응을 하니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선수가 지금까지 몰아왔던 F2나 F3 차량과 완전히 다른 레벨에서 경쟁을 하는데 차량이 아예 느낌이 달라져 버려. 그 전에 그렇죠. F1 차는 F2 차에서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아예 그냥 거의 기변을 한 급이에요. 내가 뭐 포르쉐 911을 타다가 갑자기 테슬라를 테슬라가 테슬라를 탄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레벨도 훨씬 더 올라왔는데 아예 그냥 이게 적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린드블라드 선수의 부진이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아우디, 하스, 알핀인 건데 네.
이제 여기서는 알핀의 업사이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다. 하스가 그리고 그냥 안정적인 팀 운영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가 보톨레토 선수 2년 차에 조금 기대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어호, 네. 그리고 오히려 워크스 팀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 조정이나 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 헐켄베르크 선수의 약간 스텝업도 있지 않을까. 헐켄베르크 선수가 지금까지는 항상 약간은 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굉장히 좀 팀을 많이 떠돌아다니는 선수였는데 네. 이제는 뭔가 자기 색깔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아우디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좀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사실 근데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네. 에스턴 마틴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 그럴 수 있고 에스턴 마틴이랑 레이싱 불스를 굉장히 높이 놓은 것 같은데 미드필드 중에서도 가장 위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럼 에스턴 마틴하고 알비의 업사이드를 좋게 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선은 뉴이에 대한 좀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레드불에서 이제 막 넘어오셔서 적응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냉정한 이미지? 그 정말 한 곳에만 집중하고 뉴이 약간 보면은 약간 밀라비뇽 같은 느낌도 들어요. 되게 표정이 되게 신기하게 지어지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되게 신기하신 분이에요. 딱 봤었을 때. 맞아.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 사람 하나만으로도 그 포텐셜을 보여줬던 그리고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전에 레드불에 있어서 뉴이의 성공은 베르스타펜과 세바스티안 베텔의 어쨌든 시너지. 드라이버와의 시너지도 있었을 뿐더러 크리스천 호너와의 시너지도 꽤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이 단독으로 떼어놨을 때 과연 물론 이제 당연히 전설적이긴 하지만 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게임 체인저만큼의 역할을 할까는 부분에다가 게다가 이번 시즌에 가장 관건은 파워트레인 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차의 성능이 100이라고 친다면 뉴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한 30, 40 결국에는 엔진 부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더 네.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혼다를 저는 좀 리스크로 본 거죠. 그 파워트레인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 아무래도 뉴이 말고도 좀 인력을 끌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어쨌든 잘 헤쳐나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R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성적을 기대하는 팀이 아닌데 게다가 이제 린드블라드의 로슨. 네. 린드블라드 선수는 이번 시즌에 그리드네 혼자 루키죠. 작년 시즌에서 그렇죠. 그죠 유일하게 그러네요. 들어온 루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드필드 팀 중에서 조금 괜찮은 순위를 줬는데 얼비는 그럼 어떤 점에서 좀 좋게 봤는지. 물론 제가 그 모든 사건을 주시만큼 면밀히 알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자면은 네. 이 친구는 어쨌든 저희 채널에서 F1 알못의 그 포지션 담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어설프게 아는 약간 포비와 해리 느낌? 그게 뭡니까? 그 포비? 뽀로로 혹시 안 보셨나요? 포비. 네. 그 뽀로로 집에 같이 사는 그 북극곰이 공대 출신이잖아요. 아닌가? 포비가 그 북극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공대 컨셉은 약간 에디. 그래? 네, 포비도 약간 기술자 컨셉 아닌가? 포비 약간 낚시하러 다니는 아저씨 강태공. 느낌. 강태공 느낌. 강태공 느낌. 그리고 걔네 집에 사는 그 참새가 있거든요. 그죠. 같이 사는. 약간 그런 느낌. 참새고 약간 포비다. 제가 참새인 거죠. 근데 저는 이미지상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걔네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쨌든. 자, 그럼 어쨌든. 그래서 레이싱 불스가 어쨌든 좋게 본 점은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샜네요. 그 RB의 린드블라드 선수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잖아요. 그죠. 저희 25년 시즌에도 심지어 계속 이야기가 들리고 그 루키 구설수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기대감에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레드불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드불을 제외하고선 아예 새로운 드라이버를 거의 물색하는 팀이 없었어요. 캐딜락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레드불에서 츠노다가 나가. 한 명이 올라가. 그럼 누가 올라오지? 그러니까 린드블라드가 보였던 거지. 전체 왜냐면 작년 F2 우승도 아니었어요. 이 친구 작년 F2 6인가 7인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불이 F1에 올린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그쵸? 기대감. 키미 안토넬리 선수도 2024년 F2에서 3등도 아니었고 한 5, 6등 정도였어요. 그랬나요? 근데 메르세데스에서 올린 거야.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F2에 글쎄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큰 의미가 있나?
F2 막 옛날에 22년도에 F2 우승자였던 펠리페 드로고비치 이런 선수들은 네. F1에서 한 번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저기 막 르망 24시로 밀려났잖아요. 네. F2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네. F1에서 약간 연속성 있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서 괜찮다 하면 올리고 그렇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들 기준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RB가 계속 육각형 이야기를 하지만 맥라렌은 커다란 육각형이라고 했잖아요. RB가 딱 작은 육각형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욕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작은 그러니까 거죠. 좋게 말하면은 다재다능하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은 특출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네. 근데 25년 시즌이 조금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다가 그 맥라렌처럼 밑에가 다 쓸려버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운영 측면에서 탄탄한 팀이긴 하죠. 어쨌든 레드불하고 같이 가는 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둘을 뭔가 따로 떼놓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너무 저점이었던 팀들이 오히려 RB보다 좀 내려간. 그래서 이런 순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네. 그러면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저희가 22명을 다 예측할 수는 없고. 그렇죠. 챔피언 딱 한 명만 예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정배는 노리스겠죠. 노리스. 근데 어디까지나 정배가 노리스고. 그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알봉이나 사인츠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피아스트리로 하겠습니다. 피아스트리. 네. 이것도 굉장히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노리스가 하고 그리고 번갈아서 피아스트리가 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배가 러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팬심을 빼신 거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배당률 순위에서도 노리스 선수보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있고 그 위에 러셀 선수예요. 지금 1등이 그럼 러셀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걸어. 이게 우리는 그냥 말하면 끝이지만 자기들이 돈을 걸고서 러셀한테 진지하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돈이 걸려 있어요. 사람들 생명이 달려 있다고. 데이터고 내 돈이고. 그치.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넣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메르세스한테 들어가는 믿음에다가 이제 같이 편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실제로 정배인 것 같기도 하고 제 희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러셀 선수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러셀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굉장히 또 재밌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금방금방 바뀌는 경우는 특히 최근 F1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세바스찬 베텔 선수의 시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서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정말 챔피언십을 몇 조 했죠? 뭐 거의 6번, 7번 그렇죠. 해버린 다음에 2020년대 들어서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4년 연속 했는데 노리스 하고 또 다음에 달라져? 이러면은 정말 다이내믹한 F1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 만약에 정말 러셀이 챔피언을 취한다면은 F1의 이런 누군가 독점하는 시스템이 조금 판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사실 러셀 선수가 우승을 해 그러면 메르세스 차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워크스 팀의 특성을 고려를 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럼 또 러셀 선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만약에 러셀 선수가 이번 시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네. 너무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이놈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의미 없지 않나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유튜브가 그런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10년 뒤에 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보내겠다더니 뭐 지금 와서는 뭐 어쩌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머스크가 나와서 그런데 10년 전에 일론 머스크를 보고 모두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 네. 근데 지금 또 그렇게 10년 전에는 테슬라가 있었나요? 테슬라가 있었죠. 사실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요즘 또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평창올림픽도 8년 전이더라고. 동계올림픽이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영상이 나가는 시점. 그렇죠.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끝났을 텐데 평창올림픽이 또 8년 전이더라고.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뒤에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의 묘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저희의 이 순위 예측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환영. 매우 환영이죠. 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정말 호주 그랑프리 개막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호주 그랑프리 이제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8일이죠? 그죠.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봄으로 또